안녕하세요. 김정근 세무사의 5분 강의. 오늘은 15번째 시간이죠. 한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래요. 대표자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그래서 창업 후 몇 년간 수입이 없어서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다가 우리가 무보수 대표자라고 하죠. 지금 올해부터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셨나 봐요. 대표 급여를 받아 가겠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로, 물론 많이 가져가시고 싶으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지, 또 추가로 임원이 들어올 건데, 등기 임원도 들어올 건데, 이분들 급여를 그냥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고민이에요. 왜냐면 그냥 책정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죠. 세법상도 그렇고 상법이나 이런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 규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나 임원의 보수를 책정할 때 과연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제한 테두리 안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번째 포인트, 법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요 질문 사실 법인 이제 막 창업주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표자들께서 많이 해주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막 책정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뭐 다른 법률도 있겠지만 우리 세법상의 이 규정을 살펴보시면 법인세법상의 임원이나 또는 뭐 대표이사 또는 뭐 주주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산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규정들 반드시 알아보시고 법인 급여, 대표자 급여나 임원 급여를 책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세법상의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건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 개인 사업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여득금 등의 소득금 불산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원이라는 건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임원들이 있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용으로 다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지급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지배주인, 그러니까 지배주주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총액의 100분의 1,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지배주주가 되고, 임원 또는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 임직원이죠. 사용인이라는 거. 임직원이 동일한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때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우리가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규정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급하기 전에 아까 법률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관, 주주총회, 우리가 사원총회는 뭐냐면 우리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무한책임회사 이런 합자회사나 합명회사 이런 회사들에 해당하는 총회죠. 사원총회 또는 적어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을 해두셔야 돼요. 급여 지급 기준 없이 대표이사나 임원 급여를 지급하시면 전액이 다 부인됩니다.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라 이게 아니고 규정이 없으면 지급한 금액이 전액이 다 부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규정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드셔야 되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기중에 사업을 운영하는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거나 변경이 됐다 이런 경우에도 요 규정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든지 이사회 결의 이사의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지 거기 세법상의 경비로 인정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규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배주주 아까 1%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다른 임직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아닌 임직원에 비해서 초과로 또는 과도하게 많이 지급이 된 경우에도 부인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지급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이 성과가 좋다 또는 어떤 사업의 기여도가 높다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비용이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인될 수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이 아니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지급할 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